착한 암, 거북이암으로 알려진 갑상선암. 과연 모든 사람에게 갑상선암은 착한 암일까요? 이 착한 암이라는 표현에 함정이 있습니다. 암 치료를 위해서는 조기 발견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암이 착하다고 하니까 의심이 돼도 검사를 미루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상선암의 예후를 좌우하는 진단 및 치료 결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도 일산차병원 갑상선암 센터장 김보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보부입니다. 갑상선암은 여포세포에서 기원하는 분화암인 유두암과 여포암이 있고요. 점점 분화도를 잃어버리게 되면 저분화암,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면 미분화암, 역형성 암이라고 하죠. 이런 암들이 있습니다. 발생 세포가 여포세포가 아니라 여포세포 주변에 있는 C세포라는 곳에서 생기는 수질암도 있습니다. 여기서 분화암이란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에서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분화가 좋다는 말은 암이 정상세포와 많이 닮았다는 뜻이고, 이제 분화가 나쁘다는 거는 암세포가 정상세포와는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먼저 유두암은 가장 흔히 발생하고 천천히 자라며 예후도 갑상선암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암종이 유두 모양이어서 유두암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여포암은 40대, 50대에 흔히 발생합니다. 혈류를 통해 폐, 뼈, 뇌 등 다른 장기로 전이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후가 다소 안 좋을 수 있지만 유두암과 같은 여포세포에서 발생하는 분화암입니다. 미분화암은 역형성 암이라고도 하는데 유두암, 여포암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분화의 방향이 역전되면서 성장 속도가 빨라져서 진단되었을 때는 이미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유두암과 여포암은 분화암으로 착한 암이라고 할 수 있고, 유두암과 여포암이 악화되면 미분화암으로 변하는데 예후가 가장 안 좋은 나쁜 암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수질암은 어떤 암인가요? 수질암은 칼시토닌을 분비하는 C세포에서 발생합니다. C세포는 여포세포 옆에 붙어 있는데요. 몸속의 칼슘량을 조절하는 데 관여합니다. 희귀하지만 일부 환자에게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렛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를 가족성 수질암이라고 합니다. 목감기가 낫지 않는다면서 갑상선암 검진을 받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암 검진에 포함되었다가 우연히 발견합니다. 조기 발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증상이고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종양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초음파 검사 하나만으로는 갑상선암 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면 편차가 크긴 한데 17에서 67%까지 결절이 발견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갑상선 결절이 있는 거네요. 낭성 결절이거나 스펀지형 결절, 순수 낭종 같은 경우에는 양성 종양이 대부분이고요. 하지만 혹의 모양이 나쁘거나 크기가 크면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모양을 보고 경계가 동그랗고 부드러운지 아니면 불규칙하고 뾰족한지도 보고 미세석회화가 동반되는지도 봅니다. 검진 결과에 관련해서 에코 음영에 대한 질문도 많습니다. 에코 음영이란 초음파가 갑상선 조직에서 반사되는 정도를 뜻합니다. 에코가 갑상선 조직과 비슷한 밝기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등에코, 더 밝게 보이는 것은 고에코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양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상선 조직보다 어둡게 보이는 저에코에서는 갑상선암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침 흡인 검사는 갑상선암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침, 즉 가는 바늘로 세포를 채취하기 때문에 경미한 통증이 유발되죠. 새침 흡인 검사의 역할은 암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세포 모양이 모호하면 추가로 조금 더 큰 바늘로 중심 생검이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갑상선암이 진단되면 다음 치료 방향은 수술입니다. 암의 크기, 위치, 임파절 전이 등등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수술을 받은 뒤 떼어낸 조직으로 검사한 결과로 최종 확진이 됩니다. 갑상선암은 워낙 예후가 좋고 또 생존율이 높다고 알려지면서 치료는 가능한 최소한으로 수술도 가능한 피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어떤 암도 어떻게 진행할지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유두암이 상대적으로 진행 속도가 느리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예외적으로 저위험 갑상선 유두암의 경우에만 면밀히 판단한 후에 당장 수술하지 않고 능동적 감시를 하게 됩니다.
능동적 감시란 관찰하면서 치료 시기를 가늠하는 걸 뜻하지요. 치료 시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를 하는데요. 이런 능동적 감시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갑상선 유도암일 경우에는 크기가 1cm를 넘으면 안 되고요. 환자가 젊고 과거력, 가족력 등이 없는 저위험군일 때 우리가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림프절 전이나 원격 전이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그 아형이 공격적인 아형이 아니라고 우리가 판단되어야 합니다. 기도, 식도, 성대신경 근처에 위치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NIH나 존스 홉킨스 같은 병원에서는 능동적 감시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갑상선암이 아무리 진행 속도가 느려도 감기처럼 저절로 낫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능동적 감시 대상이라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추적 검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환자 입장에서 막상 수술을 받으려면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흉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초기 갑상선암인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는 수술 방법이 꽤 다양합니다. 저는 최소 침습, 갑상선 절제술을 주로 하는데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갑상선암 수술 이후에 환자분들을 자주 보는데 수술의 흔적이 거의 안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개의 위치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흉터가 생기는데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몸의 정중선을 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할 때 아주 정확한 플레인, 정확한 레이어를 통해서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뼈 위나 관절 위에 생기는 흉터들은 대부분 좋지 않기 때문에 목에 수술할 때는 우리가 쇄골이라고 하는 빗장뼈보다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자들에 따라서 피부가 좀 얇은 분들이 흉터가 거의 안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일 중요한 건 성실하게 잘 꾸며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어떤 교수님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죠. 오늘은 갑상선암의 진단과 치료 방법 결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